다시델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티베트의 중심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다람살라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중국 수감 생활 끝에 최근 tulku가 별세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 티베트 행정부가 제65회 티베트 민주주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티베트 히말라야 관계에 관한 5일간의 국제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대통령은 다람살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쿨루 티베트 정착촌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호주 티베트 로비 날에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전자님께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베트 지원 그룹이 인도 청년 대상으로 인식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에 자비의 해 기념 행사에 관한 소식도 있습니다. 9월 2일 달라이라마 전자님께서 라다크에서 한 달 반 동안의 체류를 마치고 다람살라에 무사히 귀환하셨습니다. 전자님께서는 티베트인과 신도 지지자들을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라다크 방문 기간 동안 전자님께서는 장스카르에서 가을군 메가 여름 샘포지엄을 개막하고 장스카르 몰람 주틀 기초식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2만 1천여 명의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고 새로운 촉항사원의 기초를 세우는 한편 촉람사리의 달마센터를 성화하셨습니다. 또한 전자님께서는 8월 16일과 17일 시와찰에서 열린 대규모 법회에서 약 5만 명의 청중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으며 장수를 기원하는 기도식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라다크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8월 24일 아바스팡 스피톡에서 열린 오천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티베트 건조 지역의 포테드, 갈담, 나글레, 숑코의 마을에 위치한 제킬 사완의 주지 라마인 tulku 발단 왕자를 장기간 수감 끝에 53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별세했습니다. tulku 발단 왕자는 처음 중국 당국에 의해 건조현 거도소에서 수감된 뒤 이후 잠도와 라사로 이송되었습니다. 석방을 요구하는 여러 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2025년 그는 강제로 간수성으로 이감되었고 그곳에서 끊임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7월 19일 구금 중 목숨을 잃었으며 그의 죽음은 관련 사안은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tulku 발단 왕자는 지역 티베트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경받은 지위와 가르침을 중국 당국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약 7년에서 8년간 강제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이 이어가야 했습니다. 9월 2일 중앙 티베트 행정부와 티베트 공동체가 죽락항에서 제65회 티베트 민주주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린과 켄푸 수남 템플 의장은 각각 제16대 티베트 내각과 망명의회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날이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달라이라마 성화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별 초청 인사로 참석된 인도 마니푸르주 국회의원 알프레드 칸 응암 아시, 일본 국회의원 와다 유지로 티베트를 위한 국제 캠핑 이사 크리스티나 얀센이 송하의 환생 문제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또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The life that His Holiness the Dalai Lama has lived, live that life across the world wherever you are. Be free, be courageous. Understand that his core has been
inclusiveness. He has never said that he would segregate the Chinese, he would segregate the rest of the world and make an inclusive or exclusive world just for Tibetans. He has said the world is for all to live. Today, on this celebration of this 65th Democracy Day for the Tibetans, and so also the 98th birthday year of Our Holiness the Dalai Lama, which has been declared a year of compassion, I wish to contribute by saying that whichever way we are and wherever we are today, we need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Our Holiness the Dalai Lama. And the day we all understand that what he has been trying to say to us and teach us by all of what he has lived today, the day we start actually living how he has lived, I am sure that day would not be very far when we would see a free, a resurgent, and a strong Tibet. 祝福され続けますように。 Pögyalo in Tibetan means victory to Tibet. So here I say Pögyalo once again. And Tibetans have the right to live as Tibetans. Language and religion are life of the people and treasure of humanity. May His Holiness the Dalai Lama live a long and healthy life and Tibet continue to be a blessed. Democracy is not easy. It requires patience, courage, and humility. Mistakes will be made. That is part of the journey. But His Holiness has given you a framework that is both deeply Tibetan and universally human, a democracy rooted in compassion. 세계 각지의 티베트 공동체 역시 이 날을 맞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중앙티베트 행정부 시경홀에서 5일간의 티베트 히말라야 관계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티베트 정책연구소 달라이라마 고등교육원, 고등교육원 대학 사라 몰람 IT 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히말라야 각국과 지역의 왕실 인사들, 학자들 그리고 약 30여 명의 히말라야 출신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개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벤파제링과 의장 캠프 순남 템필은 히말라야 국가들과의 티베트 간의 역사적, 문화적, 상업적 관계를 강조하며 이번 회의의 목표와 의의를 짚었습니다. 대통령 벤파제링은 다람살라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며 사라 고등 티베트 학교와 다람살라 티베트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두 자리 모두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티베트의 역사적 독립, 중도 노선, 그리고 제16대 티베트 중앙행정부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닝토블링 협회, 전황 사원, 그리고 군드롭 치메 가찰링 사원, 돌마링 요승원 및 연구소, 놀링 유치원과 유아원, 놀불링카 연구소, 그리고 고팔부르 SOS 티베트 아동촌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히마찰 풀티시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구름 폭발, 재산 피해, 도로 파괴, 고속도로 잠수 사태가 발생했으며 쿨루 파라블링 정착 사원 그리고 관련 6개 티베트 정착촌 가운데 마날리, 디킬링, 도비, 반랍링, 쿨루, 요루콧 등 3곳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도시가 여러 티베트 가정을 덮친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색 경보가 발령되어 정책사무소는 지구재난관리청과 협력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티베트 중앙 정부의 내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을 위한 굴루 티베트 정착사무소 40만 루피의 긴급 구호와 기금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티베트 로비의 날을 맞아 호주 티베트 협의회는 호주 전역에서 온 15명의 티베트 청년들이 약 30여 명의 호주 의회 의원들을 만나 티베트와 티베트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알렸습니다. 대표단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정체성, 언어, 모환을 체계적으로 말살하려는 시도에
호주 내 티베트인들에 대한 초국가적 단합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수젠 템플먼 의원, 댄 스미스 상원의원, 스테프 호긴스 메이 상원의원, 닉 맥킴 상원의원 등 만나 이 가치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들은 티베트인들과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Tibetan children a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nd placed in boarding schools, where their language and identity are stripped away with terrible consequences. These are not distant problems or something we can dismiss as internal matters. They are challenges to the core principles that underpin free societies. The right to live in dignity, the right to speak one's language, the right to practice one's faith, the right to chart one's own course, these are universal. Australia is fortunate to be a democracy and to respect human rights. We enjoy freedoms of speech, belief and association that Tibetans today are denied. But those freedoms we experience here in Australia come with responsibilities, because we cannot believe in democracy and sovereignty for ourselves and be indifferent when those same principles are threatened or denied abroad. That's why Tibetan Lobby Day matters. It is not a symbolic exercise, it is a reminder that our Parliament can and should use its voice on issues such as this, and to do so in a bipartisan and even tripartisan manner, which is why I joined colleagues from across the Senate this morning at a media conference to launch and to draw attention to my colleagues of Tibetan Lobby Day today and tomorrow. We have to be clear. Any Dalai Lama appoi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 legitimacy, and any Chinese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choice of the new Dalai Lama is unacceptable. Australia cannot stay silent on these issues. Silence risks being interpreted as acquiescence to authoritarianism. As a democracy with strong commitments to human rights and to a fair,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have a responsibility to act. That means declaring that Tibet's status remains unresolved and supporting the Tibetan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means encouraging genuine dialogue between China and the Tibetan leadership, and it means funding cultural preservation and advocacy, particularly in exile communities who are working to keep their traditions alive. A principled stand from Australia would bring us into line with man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with international law. 인도 티베트 지원 핵심 그룹은 다람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 청년들에게 티베트의 자유가 인도 안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인도 전역 티베트 지원 핵심 그룹의 알케 크레미에가 주재했으며 북부 지역 조정관 리시 왈리가 함께했습니다. 크레미 의장은 1959년 콜카타에서 로크사파와 자이 풀카시 나라얀의 지도 아래 열린 첫 번째 티베트 대회를 회상하며 당시 인도의 여러 정당이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나섰음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그룹은 특히 최근 달라이라마의 환생 제도 지속에 관한 발언과 관련해 제14대 달라이라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비의 해 기념의 일환으로 인도 제봉 로살링 사환의 스님 5명은 대표단이 티베트 라틴 아메리카노 사무소의 직매 재량 대표와 불부 재량과 함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를 순회하며 달라이라마의 90세 탄생을 기념하는 문화 영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텐의 티베트 공동체 역시 달라이라마의 90세 탄생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지역 90세 조직위원회가 자비의 해를 기념해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달 50명에게 무료 상징적 식사를 제공하는 1년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